셋. 안녕하세요. 채널쿠입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는 거지? 그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하고 도시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이제 영화들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였는데 8월달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한 달이 다 돼가는 뭐 조금 있으면 막을 내리기도 할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도시계획가들이 어떤 좀 생각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도시 문제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 많은 도시 문제 또는 사람 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 어떤 것들을 좀 본 사람들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나는 봤는데 이게 스포일지 모르겠는데 스포 포함? 난 안 봤는데. 큰 스포는 아니니까 나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한 아파트 하나만 딱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무너진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지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재난이 어마어마해. 그치. 서울이 다 뒤집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거는 뭐 운이 좋았겠지. 마침 그런 여파를 피해가는 위치였겠지만 저걸 보다 보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무량판 구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 그럼 저 동만 철근을 되게 많이 쓴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뭐 좀 더 바로 또 무너졌는데 버텼다는 거는 좀 더 튼튼하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요새 막 순살 아파트 얘기를 하잖아. 그치. 순살 당한 거잖아 지금 옆에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래서 이 구조,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건설사의 어떤 이득, 그치.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층간소음 다 막 엮여 있는 얘기들이잖아. 뭐 이런 것들이 좀 아파트라는 우리가 하나의 산업이 돼버린 뭐 이제 뭐 얘기할 그런 것도 연결된 것 같고 그게 생각이 처음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이 형, 여기 진짜 정말 잘하셨는데 그 병원이 형이 뭐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 우리가 옆에서 봤지만 그게 뭐 물론 도시계획하고도 어느 정도 약간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전세라는 제도, 주택시장 우리랑 무관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생각도 들었고 너무 재밌지 않아? 영화를 보는데 우리 도시계획가들은 최근에 이슈들 무량판과 전세 사기를 이 도출하는 정말 대단한. 세 번째는 세 번째도 있어? 세 번째가 있어. 여기가 황궁 아파트거든? 여기 아파트 이름은 황궁을 썼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이름은 뭐야? 어려운 영어 이름? 아니 브랜드지. 건설사 브랜드. 건설사 브랜드. 레미안 자이 뭐 이렇게 가잖아. 물론 이제 그런 브랜드를 피하기 위해서 황궁이라는 걸 썼겠지만 그래 여기는 건설사의 이름을 쓰지 않는 아파트구나. 그것도 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황궁이라는 게 아주 마이너한 건설사였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배경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쓴다. 그게 근데 우리 지금 이 건설사 이름을 쓰는 이 우리 주택 시장에서도 되게 좀 함의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 나는 이거 좀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 혼자만 살아남았다면 그럼 이 시놉시스를 갖고서 건설사를 찾아다니면서 제작비를 더 다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신 이 브랜드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래! 그 전략을 짰어야지. 근데 이게 다 무너졌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안만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난 반대야. 나도 반대로 할래. 조금 나는 여기서 느꼈던 거는 그런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하는 이제 이기주의 측면. 그러니까 도시 문제로서의 님비들이 있어. 님비 현상이나 그다음에 집단 이기주의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아예 님비까지는 아니지. 님비는 이제 나딘마이 뺑야 내 앞마당에 뭐가 들어오지 나쁜 시설이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약간 그거보다는 이제 이기주의.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지 마라. 게이티드에 대한 문제점들이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압구정 3구역 문제랑 동일하게 조금 그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도시계획 시설이나 공공적 목적으로 그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연계돼야 되는 오픈성, 개방이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들의 문제를 얼만큼 열어줘야 될 것인가가 하나 있을 거고. 근데 나는 예고편을 봤어. 그리고 오늘 얘기 들은 것만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그 아파트에 갖는 그 열망이랄까? 그 인식들이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네. 보지 않았는데 사실 제일 지금 포커스를 잡아. 그런데 그 열망의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냐면 나를 대변하는 거야. 내 모든 거를. 내가 어디에 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아파트가 나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는 종교야. 그래서 이게 좀 옳은 일인가? 내지는 이게 바람직한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약간 위험수에 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받아 나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어. 아까 이병헌이 전세 사기를 받으면서 정말 그 억울하면서 이 아파트 하나가 이 주민들한테 얼마 진짜 본인이야. 그리고 이 집을 사기 위해 했던 신혼부부들이 또 주인공들로 나오거든. 그들이 이 집을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샀고 여기에 살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사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저렇게 재난 상황에서의
일을 영화로 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막 주택 시장의 문제들까지 조금 감독이 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 지금 얘기해 준 거를 조금 이슈화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 대한민국은 그럼 왜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속에서 보는 것 같아? 여기서 초반에 나와 인트로에서 막 아파트들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도시화가 진행됐던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왜일까? 이건 불가피했어. 우리의 산업화는 도시화랑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제일 부족했던 거는 기반시설과 그 도시로 유입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들이 필요했던 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알잖아, 외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임대주택, 그러니까 약간 그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는 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단독주택에 살려고 한다고 하잖아. 우리는 정반대, 뭐 거의 지금 반대가 돼가고 있지. 왜 그런 현상이 우리 이 주택시장, 우리 도시공간에서는 일어나는가에 대한 지금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해볼게.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신도시, 아까 앞에 저번에 얘기했던 전원도시 같은 경우는 뭐 외곽의 친환경 도시, 단독주택 중심의 도시였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신도시의 개념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들이 개발이 됐어. 그렇지. 특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문제 해결, 특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그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층의 쾌적한 단독주택지가 아니라 층층층층층을 쌓아서 여러 개의 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건축가 누구시지? 찬란한 빛의 도시 르꼬르부제의 그런 도시 모형들이 지금 우리나라 신도시들의 최초로 적용이 됐지. 나는 이 개념, 우리나라가 신도시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저번에 한번 그 봤었나? 시사경제청에서 일기 신도시 꿈 안건영 교수님 알아? 난 그분이 일기 신도시 최초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되게 도시계 되게 선배님 고참이신데 마지막에 하는 멘트에서 울 뻔했어. 그래? 주택 공급, 주택의 목적으로 신도시를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최초의 신도시를 계획하셨던 우리 선배님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꿈꿨을 텐데 지금 있는 많은 후배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나는 왜냐면 당연하게 신도시가 주택 공급으로 됐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의 콘크리트 공화국이라는 그 신도시가 모양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었고, 그게 나름대로 우리 한국만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지금 세계적인 신도시 모델이 한국형 신도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은 그거를 목적으로 두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신도시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런 고밀의 개발, 왜냐면 우리나라가 땅이 적잖아. 홍콩 정도의 그 정도의 용적률의 고밀은 아니지만 그 적정 고밀과 쾌적한 거와의 그 중간선을 찾아서 중고밀 개발로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화하면서 쾌적한 도시를 어떻게 보면 성공 한국화 K 신도시까지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나쁘진 않아. 그래서 뭐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는 도시 정책은 없다. 주택 정책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는 여전히도 조금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이 좀 아쉽지. 꽤 많이 우리가 그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선진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택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 해왔는데 그 최초의 일기 신도시 했던 이제 총괄 계획가인 안건일 교수님이나 그 선배님들은 자기들이 한 도시 계획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좀 후배로서 뭉클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메인이 되고 계획하는 도시들은 조금 더 미래 세대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